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가 발칵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자, 우리 국내 유튜버들에서 말이죠. 지금 마두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체포되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마두로가 지금 이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베네수엘라 자금이 에콰도르 대선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대선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자기가 에콰도르 대선 이 부정 의혹을 좀 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 한국에 이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부정선거 하면 한국 회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미루 시스템 수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한국 국제 부정선거 하면은 한국 선관위, 그다음에 선관위면 A웹, 그다음에 들어가면 또 뭐냐? 바로 미 시스템스. 이게 이제 3박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지금 많이 다루고 있고, 저도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제가 이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지만은 우리 이제 국내 유튜버 또 이제 보수 커뮤니티 또 무슨 뭐 좌파 커뮤니티 할 것 없이 일단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관련된 이 아이템은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또 저도 의견을 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콰도르 부정선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이 이제 가장 세게 이제 폭로가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풀턴 카운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시간에는요, 에콰도르 부정선거에 개입돼 있고, 그리고 풀턴 카운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FBI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지휘하면서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에콰도르 대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 풀턴 카운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이죠. 이 AI에 한번 물어봤어요. AI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 내에서요. 일부 패널들이 예를 들어서 폭스뉴스에서 나왔다. 그러면 폭스뉴스가 취재해서 보도해야 되는데 폭스뉴스가 취재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 폭스뉴스에 출연한 요 패널이 한 발언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본인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자기 개인 블로그나 X 계정에 이제 쭉 올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폭스뉴스가 공식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것인 것처럼 부풀려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런 AI의 분석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CIF라고 하는 이 계정에 폭로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트럼프 대통령도 그대로 본인의 SNS에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SCIF의 요 폭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 요걸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SNS에 따서 본인의 SNS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대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자기 SNS에 올리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가짜 이거를 올릴 가능성이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거 긴가민가 하면서도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도 여러분께서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고요. 또 상당히 실력 있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에 있는 분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이금수 그다음에 장전 박사 이런 사람들은 엔지니어 미국에서 박사 탄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전산조작 강력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걸 주장했어요. 본인들의 과학적 이론에 의하면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또 통계학자들도 대한민국 저명한 통계학자들마저도 이건 통계적으로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현격한 차이잖아요.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에 버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전산 조작에 의한 이 부정선거 의혹, 전산 조작이라는 게 뭐예요? 사이버 공작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중국의 사이버 이 침투를 통한 또 아니면은 이제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죠. 운전면허증 가짜 요거를 남발해서 부정선거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음모론이다.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듯이 이렇게 내칠 수는 없는 것이다. 철저히 끝까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는 끝까지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이 다양한 매체의 보도를 접하시겠지만은 아마도요, 지금 AI를 통해서 요 진위 내용, 진위뿐만 아니라 저는요,
진위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심층 보도를 하고 싶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쭉 나온 것만 그 언론에서 나온 거 그대로 뭐 여러분께 뭐 읽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디에서부터 뿌리가 시작됐는지 이런 걸 쭉 AI로 제가 1시간 정도 뭐 여기저기 AI를 쭉 찾아봤더니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이 AI의 판단이 있다는 점도, 왜냐면 AI는 이게 쫙 추적을 하잖아요. 자기네가. 그래서 근거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에콰도르,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요, 피터 킴이라고 하는 이 평론가, 이분이 이제 그라운드 C 여기에서 방송했다.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피터 킴의 이런 그 중요 현안과 관련된 의견과 분석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확한 면도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이분이 잘해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현태 대령이 이제 최근에 파면이 됐어요. 파면이 되고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앙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금 이제 중앙지법의자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중앙지법에서 지금 다 같이 지금 합동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김현태 단장, 더군다나 말이죠, 이번에 파면 당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국방부 이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에게 드리는 입장문을 내놓고 이런 부정의, 그렇죠, 이 불의에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찾아내겠다, 굉장히 대단한 각오를 밝힌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김 전 문한길 대표가 굉장히 감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현태 대령의 법률 소송비는 본인이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한길 대표의 이 방송, 여러분들께서도 뭐 재방송 후원 안 해도 관계없는데 전한길 대표의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또 김현태 대령의 지금 이 딱한 사정, 왜냐하면 파면을 당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연금이 절반으로 깎여요. 그러니까 뭐 대령이니까 연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쥐꼬리만한 연봉을 받는데 그것마저도 반으로 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김현태 대령, 야말로 정의와 싸겠다고 하는 그런 이 각오와 결기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현태 부정선거,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 손현보 목사님이 다행히 판결, 1심 판결까지 갔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 행정부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중간에 이 보석이라든가 뭐 등등 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왔는데, 재판 결과도요, 전부 다 유죄를 인정했어요. 서너 가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해놓고 더군다나 죄질이 안 좋다, 동종 전과가 있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서 몸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저야 이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아주 그냥 막전 맞고 뜨거운 이 핫스토리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들이 둘 건너갔다라는 것까지는 알지만은요, 다양한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 잘 알려져 있던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전광훈 목사님도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한길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 목사님도 석방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이미 이 관련 그 소송을 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트루스데일리는요, 손현보 목사님의 요 석방과 관련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그런 압박도 사법부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판결이 아니게 선고하기 몇 시간 전에도 얼마나 뜯어고칠 수가 있는데, 글쎄요, 그런 게 이제 벤스 지금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손현 목사에 대한 우려를 전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백악관에서 벤스 부통령을 만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재판 선고하고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또 이제 비공개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재판부의 일종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종교의 자유 좀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전했을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들 갖고 본다면 꼭 그렇게 이 압박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판단은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고, 이 관련 SNS에 놔두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루스데일리의 이 보도 내용,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마두로가
폭탄 발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에콰도르 대선에 베네수엘라 자금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 검찰이 말이죠. 좌파 정치인을 압수수색해서 딱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한국 개입 의혹 이런 것까지 이제 연계돼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들이 쭉 지금 SNS에 나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터 김도 이 풀턴 카운티 지금 700개 상자를 압수한 거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마두로 관련해서만 여러분께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에콰도르 대선에 지금 미국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가 미국 법정에서 자백했다. 그래서 에콰도르 대선에 베네수엘라 자금이 들어갔다. 그리고 한국 선관의 기술과 인력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원연수원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부정, 국제 부정 카르텔에 한국, 베네수엘라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두로 본인의 직접적 발언은 아니다. 이런 해석, 이런 의견도 지금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마두로의 자백이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스마트매틱 시스템이 이제 지금 에콰도르 스마트매틱 그리고 미국의 도미니언, 한국의 미르 시스템스잖아요. 그래서 에콰도르 전자개표에 한국 선관위가 관여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두로가 직접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증언록이나 공식 기록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에서 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이번 1월 달에 이제 좌파 정치인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마두로 자금 의혹에 초점을 맞췄고 한국 경계는 별도로 확인된 바는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이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AI 통신 분석 기술을, 그러니까 이제 AI 통신 분석 기술은 이제 북한, 이 감시 경험을 활용한 건데, 미국을 지원한 역할도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마두로 재판은 마약과 테러 중심의 재판인 것이고, 그리고 선거 부정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재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피터 김 이 평론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브라운 씨, 이게 피터 김이 이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0개 상자를 압수해갔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턴 카운티 압수수색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아주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한국 언론들은 이거를 이 민주당 의원들 말만 듣고서 이건 정치적 쇼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 법무부가 말이죠. 지금 이거는 피터 김의 주장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를 상대로 선거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료를 내놓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난달 조지아주 청문회에서 이미 31만 5천 표가 합법적 인증 절차 없이 집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풀턴 카운티 선관위조차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이 단 1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데 31만 5천 표의 부정 집계가 확인됐다면 이것은 계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FBI가 이제 마지막 물증을 확보해서 누구를 기소할지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김입니다. 그리고요, 조지아주 선관위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태블레이션 테이프의 부재라는 겁니다. 전자투표기는요, 매일 투표 종료 후에 데이터를 제로로 리셋하고 그 증거로 태블레이션 테이프를 출력해서 참관인 2명과 선관위 직원이 서명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부정 투표가 없는 거가 되니까 말이죠. 근데 31만 5천 표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태블레이션 테이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조작해서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중복 집계됐거나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몬타나주주에서는 태블레이션 테이프 없이 같은 표가 2번 집계된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풀턴 카운티를 변호하던 변호사조차 우리는 태블레이션 테이프가 없다는 사실과 참관인 서명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고까지 인정했으니 이것만으로도 2020년 조지아주 선거는 불법 선거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 언론들은 이런 팩트도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 입만 빌려서 트럼프를 독재자로 몰아가고 있으니 이게 언론인지 운동기관인지 도대체 묻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러면서요. FBI가 조지아주 선관위를 급습한 바로 그날 에콰도르 검찰이 좌파 정치인들이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이유는 이 마두로가 에콰도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흘려보냈다는 혐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 변호사들이 마두로부터 뭔가를 알아냈다고 밝힌 바 있고 마두로는 지금 미국 감옥에 갇혀서 자백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마두로가 불고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 국내 부정선거만이 아닌 남미 전역에 걸친 스마트매틱 선거 시스템을 통한 광범위한 선거 조작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크고 그 네트워크에는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필리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등 여러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에콰도르의 전자개표 결과 전송 시스템을 수출한 나라가 어디이냐? 전자개표 결과의 전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그 IT 이 수출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수반의 연손이라는 겁니다. 연손에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기술 지원이 아닌 부정선거 시스템 수출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에콰도르는 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 매 선거마다 사이버 해킹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피터 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소름 끼치는 것은요. 2020년도 미국 대선 당시에 폭스뉴스 보도다. 당시 미국으로 유입된 가짜 신문 중 출발국 중 하나가 사우스코리아 즉 대한민국이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가짜 신분증은 바이든 표로 둔감하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2020년 대선이고 그 선거에는 여러 나라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한국은 그 개입국 명단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 법무부는 조지아주뿐 아니라 하와이주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여러 주를 상대로 이미 기소를 진행했고 FBI는 순서대로 들어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외 개입 세력에 대한 수사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부정선거 세력들이 지금 팔짝하듯 난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어떻게 재평가될 것인가?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계엄군 아니고서는 우리 한국 선관위를 갖다가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이 판사들이 전부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신청해봐야 적적 기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 해커들이 선관위를 갖다가 다른 중앙부처 대비 184번에 많이 공격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선관위 보안 점수는 31.5점에 비밀번호는 1, 2, 3, 4, 5였고 문재인 관련 업체인 그다음에 이 윈즈가 수년간 보안을 탐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한부는 22개 보안업체가 지키는데 선관위는 딱 한 곳, 그것도 문재인 관련 업체가 지킨다는 것 자체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선관위는 스스로 내부 조력자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역으로 내부 조력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네,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말이죠. 이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이고 트럼프의 부정선거 수사는 조지아주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마두로의 자백을 통해서 남미 전역의 선거 조작이 드러나고 에콰도르 노트를 통해 한국 선관위의 기술 수출이 수면으로 올라오며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한국발 가짜 신분증 유입 정황까지 연결되면 대한민국 선관위는 국제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미국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트럼프는 FBI를 보냈고 윤석열은 계엄군을 보냈는데 목적지가 둘 다 순간이었다면 트럼프와 윤석열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윤 대통령은 트럼프와 같은 길을 걸었다. 좌파 세력이 지금 발작하는 이유는 자기들 차례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선관위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FBI가 조지아주 선관위 문을 열었고 그 문은 결국 한국 선관위로 이어질 것이다. 예, 아주 논리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쭉 체크를 했더니 말이죠. 지금 이 풀턴 카운티 급습했다. 31만 5천 표가 인증 절차 없이 진행됐다. 그리고 마두로가 체포돼서 자백 중이며 남미 선거 카르텔을 포장했다는 주장.
그리고 한국 선관위가 에콰도르 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부분,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짜 신분증이 유입되는 주장,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상 실제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AI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AI가 물론 뭐 AI가 100%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지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 FBI라든가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폭스뉴스 이런 기사 아카이브를 통해 들어가서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말이죠. 확인을 해봤더니, AI가 확인해봤더니 그런 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이런 그 파트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AI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지점을 여러분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관련 뉴스를 접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루스 데일리,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구속 143일 만에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성격이 석방이 됐는데, 그러면 전가은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취지의 지금 이 기사가 되겠습니다. 유진실 기자가 이제 이거를 쭉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기사를 보면은요, 이 손현보 목사의 석방은 결국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드러낸 사건이다. 외교 압박이 감지되자 사법 절차가 속도를 내고 행정부는 뒤로 빠져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하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삼권 분립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선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권력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사법이 끝까지 독립을 지킬 때 비로소 작동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공개적인 점검, 즉 사법부는 왜 그 시점에 그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행정부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 그렇다면 손현보 목사 사건은 하나의 개인사가 아니라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권력을 쥔 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전가은 목사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요 손현보 그 목사님의 이 석방과 관련해서 지금 SNS에 일부 나오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치밀한 일종의 이 정부의 작업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작업이라는 것이 뭐 우리 한국 사법부의 뭐 압박일 수도 있고 뭐 설득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SNS에 나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여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우선요, 손현보 목사의 성격과 미국의 개입 과정을 보면은 석방되기 전에 미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로 진행된 구체적인 움직임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요, 백악관의 직접적인 개입과 정보 수집. 그래서 아들들의 백악관 초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인 백악관에서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한국의 상황과 손 목사님의 구속 경위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이틀 전에 이미 손 목사의 아들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벤스만 만난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직접 지금 트럼프가 만났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부는 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위급 외교 회담을 통한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 자, 벤스 부통령의 추궁이에요. 자, 김민석 총리하고 50분 동안 면담하는데 상당 부분을 손 목사님 사건을 언급하는데 할애했고, 왜 종기인을 구속했냐, 이유가 무엇이냐 꼭 집어서 질문했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의 해명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반복하면서 강력히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거는요,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은 외교적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유감을 넘어서 깊은 우려, deep concern이라고 하는 외교적 말은 외교적으로 매우 수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오해가 없도록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실질적인 현장 점검, 그리고 이제 국무 움직임을 보면은 구치소 면회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미국 측 인사가 4차례나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 국무부의 직접적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이례적인 행보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판 참관하고 이제 사전 통보 문제, 석방 당일 재판부의 주부산 미국 영사관의 수석 영사가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재판 전에 미리 손 목사님 측에 수석 영사가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사전 통보까지 하면서 한국 사법부를 압박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경제적 압박과 연계된 정황. 그래서 관세 인상과 석방 타이밍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25% 인상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다. We work something out 이라고 언급한 직후에 손 목사님이 해방됐다, 석방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 목사님 석방 문제가 한미 간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러한 전방위적인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실형 전망이 우세했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된다. 자, 그래서 요 글하고요. 아까 이제 트루스데일리의 요 기자의 이 분석 내용, 지금 유진실 기자인데요. 이분의 그 기사, 이 흐름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압박이 나름대로 작동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소리인데요.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대단히